자, 디자이너 도구에서 보여주는 요 화면을 보면 지금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죠? 처음에 보실 때는. 근데 어쨌든 이 화면이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요 안에 텍스트를, 글자를 요 안에 집어넣어 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얘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왼쪽에 팔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팔레트라고 되어 있는 요 창에서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은 이제 분류한 폴더처럼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다 달라지는 거고, all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안에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버튼을 끌어다 놓고 싶다라고 하면 버튼을 끌어다가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 선이 보여요. 자, 이걸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정 가운데 갖다 놓고 싶다라고 하면 십자 모양으로 딱 보일 때 갖다 놓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째 마당에서도 봤지만, 자, 버튼을 갖다 놨더니 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선이 뭐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선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선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알아볼 겁니다. 어쨌든 선이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를 지금 디자인 화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자, 여기 위에 보면 아이콘이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거를 누르면 여기 보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디자인 화면이라고 해요. 디자인 화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디자인 화면이 보이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 화면에서 버튼 뒤에 뭐가 숨어 있으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이 두 번째 아이콘 누르면 블루프린트 화면으로 보여요. 블루프린트 청사진 화면이라고 했죠. 예, 투명한 용지 위에 버튼을 2개를 그린 다음에 겹쳐 놓으면 자, 위하고 아래에 버튼이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블루프린트 화면이고요. 자, 세 번째 아이콘 누르면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위에 보면 이제 넥서스 4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보면 단말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큰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이지? 라고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으면 10.1 넥서스 1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태블릿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버튼의 크기도 훨씬 작아 보이나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넥서스 4라고 하는 거 또는 넥서스 5니 5X니 뭐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맞춰서 화면이 딱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에 있는 아이콘은 이제 우리가 그 SDK 매니저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OS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OS 종류에 따라서 기본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앱 the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테마를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를 OS는 상관없이 그냥 테마만 바꿔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100%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제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요, 우리가 팔레트라고 불렀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아래쪽에 이제 텍스트 탭을 눌러보면 원본 XML로 되어 있잖아요. 이 XML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태그로 구성이 되는데, 태그, 꺽쇠 표시죠. 그리고 꺽쇠 표시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태그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태그 안에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속성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어쨌든 속성 이퀄 속성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다시 태그 안에 태그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태그 안에 다른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 디자인 탭에서 보면 컴포넌트 트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안에 다시 뭔가를 놓고 그 안에 다시 또 추가를 하게 되면 계층적으로 보이게 돼요. 자,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선택하던 여기서 선택하던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하든 간에 또는 디자인 화면에서 선택을 하든 간에 선택을 하면 그 버튼에 대한 속성이 오른쪽에 프로퍼티즈 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뭔가 이름과 값, 이름과 값, 이름과 값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위쪽에 보면 뭐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림처럼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제약 조건, constraint를 보여주는 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요, 항상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번 장에 나중에 하겠지만, 자, 여기가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을 때만, 자,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뭐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프로젝트 창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자, 그걸 한번 같이 봤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한 것처럼, 아,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정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자바 소스 파일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자바 소스 파일에서 우리가 뭐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Q, 컨트롤 P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참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 왼쪽이 프로젝트 창이었구나. 오, 이걸 누르면 프로젝트 창이었구나. 자, 이걸 작업 영역을 보면 작업 영역이 자바 소스 파일일 때와 XML 파일일 때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XML 파일일 때도 아래쪽에 디자인 탭을 눌렀을 때와 텍스트 탭을 눌렀을 때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디자인 탭에서 구성 요소를 보면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는 데가 있고, 그죠? 디자인 화면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왼쪽에 팔레트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컴포넌트 트리가 있구나. 오른쪽에 보니까 뭔가 선택을 하면 속성들이 보이는구나. 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런 내용을 같이 본 거니까요. 좀 쉽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팔레트에서 그 디자이너 도구 창에서 팔레트에서 이 디자인 화면을 끌어다 놓는 거, 자, 요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자,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단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내용은요, 우리가 날짜별로 해서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장이라고 하더라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